하이에나 시청률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뭔가 저만이 드라마 시청률이 높아지는 하이에나 12화 줄거리. 하이에나 11화 엔딩은 러브러브 모드가 익어가려고 하는데 그 분위기를 깨버리는 전화가 옵니다. 현장으로 달려간 윤희재와 정금자는 하찬호 일탈, 서정화의 죽음을 목격한 하죠. 정금자도 놀라고 윤희재도 놀라지만 말이죠. 두 사람이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경찰에게 먼저 신고하자는 윤희재, 하지만 정금자는 현장에 사진을 찍어요. 정말 냉정하게 사진을 찍어가는 정금자입니다. 하지만 자꾸 현장의 분위기가 떠올라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이 상황만 봐도 범인은 누구일지 감이 오죠? 하지만 또 어떻게 이를 풀어나갈지 궁금하네요. 이런 정금자의 맘을 모른 채 정금자를 한심 대단하게 보는 윤희재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끝냐고 물어본 후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덕분에 하찬호 대표는 현행범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정금자,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길고 하찬호의 배다른 동생, 서정화의 내연남이었던 하준호에게 연락해 그를 만납니다. 서정화가 어떻게 되었냐고 묻는 준호, 그에게 서정화의 죽음을 알리는 정금자예요. 그리고 하찬호가 준호와 정화의 사이를 의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하준호에게 서정화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죽은 서정화 옆에 있던 건 하찬호. 하찬호가 아니라 당신이 잡혀갈 수 있다며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고 해요. 그러자 하준호는 서정화와 전화를 했던 내용을 이야기해주죠. 그녀는 하준호에게 다 정리될 것이며 자신과 함께 외국으로 가자고 했다네요. 서정화, 불쌍하네요. 사실 하찬호도 불쌍하고 하준호도 불쌍하고 그렇네요. 뒷날 윤희재는 경찰서에서 정금자 변호사만 찾는 하찬호를 만나요. 그리고 그 후 정금자와 이야기 나누며 윤희재는 정금자에게 하찬호와의 관계를 물어봐요. 정금자는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하찬호를 만났는데 그가 하준호와 서정화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윤희재에게 이야기해주는데요. 어떻게 그걸 아냐고 묻는 정금자에게 서정화의 눈빛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선 하찬호 심증만 있지 물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윤희재는 서정화를 왜 죽였는지에 대한 동기를 말하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서정화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다며 분명 서정화에게 다른 폰이 있었을 거라고 서정화와 하준호의 관계를 경찰들이 몰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하찬호의 변호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정금자는 윤희재에게 이야기를 하죠. 정금자 하찬호를 만났는데요. 정말 자신이 서정화를 죽였을까? 라고 정금자에게 질문하는 하찬호. 정말 그날 정신이 해롱해롱 했나 보네요. 에효. 한편 송 대표가 하 회장을 만나라고 해서 송 대표를 만나고 있는 윤희재인데요. 지금 하찬호 카드를 버리고 그의 막내 아들인 하준호를 이심의 대표로 밀어줄 듯한 분위기예요. 그러자 하혜원이 발끈하죠. 하 회장을 만나고 있는 윤희재를 본 하혜원, 분노의 눈빛을 쏩니다. 그리고 윤희재는 송 대표가 자신에게 해준 이야기를 떠올리며 조용히 있죠. 우리의 팀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정금을 만나고 팀원들도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발로 뛰며 서정화에 관련된 정보를 찾고 있어요. 정말 이제 송앤김의 드림팀 같아요. 그런데 이 사이에 말이죠. 이 의원과 송 대표가 만나는데 윤 대법관이 이 법안에 대해 반대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냐며 그의 반대를 넘지 못하면 이 법안은 통과되지 않는다고 송 대표에게 말하는 이 의원입니다. 송 대표의 표정이 또 돌아갑니다. 생각에 잠기는 송 대표예요. 송 대표, 윤 대법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송 대표에게 반기를 드는 윤 대법관입니다. 송 대표 자신이 만들어준 자리에 앉아있는 윤 대법관에게 협박 수준이 이야기를 합니다. 송 대표,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네요. 꿍꿍이가 있어 보이긴 했지만 이럴 줄 몰랐네요. 한편 하찬호와 서정화의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노출이 되며 카더라 뉴스를 통해 하준호의 존재도 언급이 됩니다. 갈 길이 많이 머네요. 정금자 이 와중에 케빈의 연락을 받고 케빈을 만나는데요. 일 때문에 만났지만 얼굴 보니까 좋다며 정금자에게 또 들이대는 케빈입니다. 이렇게 착한 얼굴로 뭔가 계획이 있어 보이는 케빈입니다.
하찬호의 문제에 대해 물어보는 케빈인데요. 정금자는 대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케빈은 서류를 전달하며 저번 변호사에게 전달해달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확인한 정금자. 안 하겠다고 하죠. 자신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요. 자신에게 왜 이 서류를 보여주었냐고 묻는 정금자. 그러자 케빈은 대답하죠. 윤 변호사가 싫어서. 뭐 아무 사이도 아닌지 확인도 할 겸. 근데 안 하신다고 하니 조금 실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식 먹으러 가자고 또 들이대기. 아이쯤 되니 케빈 정말 짜증. 정금자는 케빈과 헤어진 후 윤희재에게 갑니다. 하찬호 옆에 서정아를 옆에 둔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하찬호가 아니라고 믿고 싶은 것 아니냐며 그런 금자가 걱정된다고 하는 윤희재.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은 정금자도 윤희재가 걱정된다며 그래서 이렇게 정금자답지 않게 윤희재를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며 윤희재에게 당신 아버지는 곧 무너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막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금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케빈이 준 서류가 윤희재의 아버지를 겨냥한 것이었나봐요. 하이에나 13화이고 순정남 윤희재. 자신의 아버지를 무너뜨리려는 송 대표에게 반기를 들며 자신이 아버지 변호팀을 꾸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윤희재도 가만히 있지 않네요. 예전의 윤희재가 아니네요. 아마 정금자도 윤희재를 도와 윤희재의 아버지인 윤대법관을 도와줄 것 같아요. 하이에나 김예수 역시 갓혜수다. 김혜수는 현재 방송 중인 SBS 금토 드라마 하이에나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변호사 정금자로 열연을 펼치고 있다. 누구 앞에서도 작아지지 않고 어떤 위협에도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남는 정금자는 전무후무한 매력으로 시청자를 사로잡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브라운관에서 볼 수 없었던 강렬하고 섹시한 하이에나 변호사 정금자를 엿볼 수 있는 하이에나 속 명대사를 정리해봤다. 매회 충격적인 사건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함께 사건들을 겪으며 변화하는 정금자와 윤희재의 관계성이 어디로 치달을지 궁금증을 자극한다. 정금자와 윤희재는 공식적으로 이슌그룹 하찬호 대표의 이혼 소송에서 상대편 변호인으로 처음 만났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정금자가 하찬호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 김희선이라는 이름으로 윤희재에게 접근해 짧지만 뜨거운 연애를 했다. 정금자는 윤희재의 정보를 이용해 승소했고 윤희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으며 재판에서도 패배했다. 이후 다시는 보지 않을 거라 선언했던 두 사람이지만 계속해서 얽히며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는 중이다. 정금자는 상대 변호사를 속여 정보를 획득한 사실을 들키는 순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기에 윤희재에게는 사랑 앞에 허술해져 저지른 실수는 잊고 싶은 흑역사이기에 서로가 연인이었던 추억을 비밀로 감춰뒀다.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 이들 연애의 이력이 조금씩 새어나가며 앞으로 두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증을 더했다. 이런 가운데 2일 하이에나 제작진이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정금자와 윤희재의 사진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결국 이들의 과거 인연이 공론화되며 발목을 잡은 것이다. 공개된 사진 속 정금자와 윤희재는 변호사협회 징계위원들 앞에 앉아있다.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도 여유로운 표정의 정금자와 담담한 표정의 윤희재가 시선을 끈다. 과거 두 사람의 연애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징계위원들의 못마땅한 눈초리가 긴장을 자아낸다. 과연 정금자와 윤희재를 변호사협회에 고발한 이는 누구일까? 연인이었던 과거에 대한 질문 앞에 정금자와 윤희재는 각각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 결국 터진 이들의 비밀은 앞으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 번에 성공해야 해. 단 한 번에 정확히 내 급소를. 예전에 변호했던 양아치에 의해 살해 위협을 받게 된 정금자. 그러나 정금자는 오히려 단 한 번에 성공해야 한다며 그를 협박했다. 두 눈을 번뜩이며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물어뜯을 거라 경고하는 정금자의 모습은 야생의 하이에나 그 자체였다. 내뱉은 말처럼 양아치의 팔을 물어뜯고 벽돌로 내리치며 살아남는 정금자의 모습은 그의 야생성과 생존 본능을 시청자에게 제대로 각인시켰다. 여기 조선시대야. 안 되는 게 어딨어. 돈이든 마음이든 잡으면 되지. 정금자가 송과 김에 입성했을 때 로펌 전체가 술렁였다. 평생을 엘리트로 살아온 송과 김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변종 같은 변호사 정금자를 경계했다.
정금자가 송행김 입성 후 처음으로 맡은 BNT 내사 사건의 팀원을 모을 때도 이들은 정금자를 대놓고 무시하며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정금자에게 불가능은 없었다. 산전수전 겪으며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법을 배운 그는 송행김 변호사들을 쥐락펴락하며 H팀의 팀장으로 우뚝 섰다. 제 배경에, 제 학력에, 이 바닥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안 믿어요. 아무도. 송과 김의 대표 김민주는 정금자를 권력 다툼의 무기로 삼으려 했다. 또 다른 대표 송필중을 믿냐고 자신을 떠보는 김민주에게 정금자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혈연, 학연 없이 혼자서 잡초처럼 살아온 정금자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대사였다. 이어 송필중 줄을 잘라내라고 말하는 김민주에게 정금자는 어디가 썩은 동아줄인지는 아직 모르니까라고 화답하며 그 누구 앞에서도 여유로운 정금자의 카리스마를 보여줬다. 내가 너처럼 미친 X인 건 맞는데 난 오늘을 살아. 자신과 같은 가정폭력의 기억을 갖고 있는 의뢰인 백운미에게 정금자는 어깨에 상처를 내보이며 기억을 공유했다. 과거의 정은영을 버리고 오늘의 정금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는 옛날 자신처럼 지옥에서 살고 있는 백운미에게 널 해방시켜줄 수 있어라고 말했다. 스스로 살아남아 지옥에서 해방된 정금자의 약속은 든든하고 강렬했다. 하이에나 똥이 왜 하얀지 알아? 썩은 거든 산 거든 뼈째 씹어먹거든. 정금자처럼 과거에서 벗어나기로 한 백운미에게 그는 하이에나가 어떻게 먹잇감을 처리하는지 말하며 보여줄게. 내가 당신 엄마 어떻게 씹어먹는지라고 이야기했다. 정금자는 백운미의 엄마이자 사이비 종교 트리니티의 교주 백희준에게서 자회사 지분을 뺏어오고 백운미가 스스로 백희준의 만행을 폭로할 기회를 주며 완벽하게 그를 씹어먹었다. 이는 하이에나 변호사에게 포획된 먹잇감의 최후를 보여주며 안방극장의 사이다를 선사했다. 이처럼 강렬하고 센 정금자라는 인물이 배우 김혜수를 만나 빛을 발하고 있다. 익살스러우면서도 여유롭게 그러나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로 상대를 제압하는 정금자는 오직 김혜수만이 표현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이다. 다채로운 표정 안에 정금자의 감정을 담아내며 높은 대사 전달력으로 드라마의 메시지를 묵직하게 전한다. 각 혜수와 각 금자가 만나 펼쳐지는 강렬한 시너지가 시청자들을 하이에나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 한편 하이에나 15회는 오는 4월 3일 금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